오늘은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이 NFT와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기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있죠. 바로 NFT와 메타버스인데요.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서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 중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상품과 콘텐츠도 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대체 불가능하게 하면 누구나 또 쉽게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NFT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면서 복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예술 작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티스트 이 비플의 작품이 NFT 형태로 경매에서 무려 6,900만 달러로 판매되는 사례가 NFT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21 년에 NFT 시장의 총 거래 규모는 약 2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NFT는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데요. 엑스 인피니티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NFT로 캐릭터와 아이템을 또 거래하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플레이어들은 엑스 인피니티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또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소통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인데요. 메타버스는 보통 3D 그래픽 기반의 환경으로 구축이 되면서요. VR, AR,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결합이 돼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로블록스,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더 샌드박스 등이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2021년 기준으로 2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에서는 NFT 기반의 가상 부동산과 아이템이 또 거래가 되면서요. 일부 가상 토지는 수백만 달러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투자 회사는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 토지를 243만 달러, 우리 하나로 약 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메타는 VR 기반의 호라이즌 월드를 개발하고 있으면서요. 향후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NFT와 결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FT의 개념은 2017년 크립토펑크와 크립토키티의 등장으로 본격화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디지털 수집품의 개념이었지만요. 이후에는 예술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NF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유명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NFT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요. 1992년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토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후에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초기 가상 세계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VR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화폐를 재현하는데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 중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NFT라는 것이 있죠.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품과 콘텐츠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대체 불가능하게 하면 누구나 쉽게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NFT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방식을 재현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일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현실 세계의 일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화된 적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곳곳에서는 비대면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비대면으로 협업을 가능케 하는 도구들도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 회의나 발표를 디지털로 전환한 정도여서 몰입감이나 집중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직접 만나고 일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현실과 유사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페이스북의 인피니트 오피스, 엔비디아의 옴니스 3D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또 잘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협업의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보여주고 싶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휴먼을 재현하는데요. 현실 세계의 나는 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라이프 로깅 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디어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입니다. 현재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나 내가 원하는 모습을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디지털 휴먼이나 이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을 현실 세계 광고나 이벤트 그리고 영화 등에 출연시키기도 합니다. 휴mek 콘텐츠에서 가상 케이팝 연습생 이 유나를요, NFT로 선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버추얼 휴먼, 그러니까 가상 인간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신한 라이프 광고에 출연한 이 로즈, 샤넬, 프라다, 디올 등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릴 미켈라 등의 다양한 업체가 버추얼 휴먼을 선보인 것이었는데요. 버추얼 휴먼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문제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등에 또 제약을 받지 않아서 활동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의 확장이 버추얼 휴먼을 통한 홍보 효과를 또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2021년 블록체인과 버추얼 휴먼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가 출시가 됐는데요. 케이팝 아티스트 에이전시 이 휴맥 콘텐츠는 비주얼 케이팝 아티스트 NFT 프로젝트 서울스타즈 이 유나가 NFT가 2021년 11월 17일 밤 11 시에 공식 민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이 에스파죠. 11월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스파의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을 했었었는데요. 4명의 실제 멤버와 그리고 각각의 아바타로 만든 4명을 합쳐서 8명 같은 4명의 멤버 구성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공연과 클래식 분야의 공연을 메타버스에서 여는 사례가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실제와 똑같은 형태의 공연장이 이 메타버스 안에 생기고 그리고 또 마치 현실과도 같은 공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자신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면서 메타버스를 누비고 다닐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나만의 개인 간의 이 말투, 목소리 그리고 습관, 지식, 경험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 메타버스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강의나 공연 등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약간 진짜 부캐 같은 개념의 시대가 좀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